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맡은 지식PD 고선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AP 위협 대응 및 탐지를 위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이진원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APT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설마 예, 예. 여기서 APT를 아파트로 알고, 아파트로 알고 들어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네. 자, 이게 아파트로 아시는 분은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APT 정의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요. 예,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먼저 이런 것이 사건이 네. 발생했을 텐데, 네. 대표적인 예, 네. 좀 구체적으로, 예, 예.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예. 좀 사람들이, 시청자분들 좀 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아마 좀 간단한 네. 역사 공부를 좀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T와 같은 어떤 해킹에 의한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위협 공격 같은 것들은 그전에도 있어 왔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런 APT라는 용어가 이제 정착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음. 특히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APT라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공격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네. 어떤 그 정부 차원에 맞먹는 어떤 대규모 스폰서십을 받는 아주 조직화된 해커 네. 집단이 네. 수행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거든요. 조직화되고 전략적이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이제 잘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이제 중국에 있는 모 네트워킹 회사가 중국 정부의 스폰서십을 받는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이제 시스코라는 네. 회사의 DB를 해킹한 적이 있었죠. 어. 그래서 시스코사가 이제 그걸로 사실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딜 대상으로요? 그 회사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를 회사를? 예, 네. 대상으로. 근데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보상을 받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끝난 이제 소송인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더 좀 경악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어떤 빠져나간 어떤 시스코사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다시 그 제품이 미국 내에 진출을 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이 위협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봤었죠.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미국에서 봤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09년도에 유명했던 오퍼레이션 오로라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오로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장 그 안전한 IT 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구글에 네. 그것도 구글 서비스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Gmail이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 내에 반정부 인사, 티벳 독립운동을 하던 네네. 그 반정부 인사의 Gmail 계정이 해킹된 사건이었는데 아마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구글이 그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걸 검토할 정도로 아주 그렇죠. 심각한 그때 에릭 슈미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정치적 사안이 됐었던 문제인데 이런 두 가지 사례를 겪으면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까지의 어떤 양상하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이게 흘러간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사이버 위협이.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대규모의 스폰서십을 받고 아주 조직화되고 아주 체계적인 네. 그런 공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격들을 일컬어서 APT 공격이다, APT 위협이다 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때문에 APT 위협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기업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APT 위협이란 것이 지금 반짝 유행처럼 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또 이런 유형의 것은 더 조직화되고 더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일 사례 중에 하나가 몇 달 됐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전쟁을 대비하겠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력 투자를 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해킹 대회를 해서 많은 네. 인력들을 이제 정부에서 네. 상을 주거나 뽑거나 채용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쪽에 투자를 해왔었고 이제부터의 공격 테러는 네. 단순히 폭탄으로 하는 테러가 아니라 이런 사이버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이버 워를 준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그 사이버 워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절대 안전하지가 않다. 정부 차원도. 뭐 기업도 말할 것이 없고요. 네.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업들도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모든 것이 지금 요즘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인지 막 헷갈리는 시절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진짜 어떤 이런 위협, 테러라든지 예. 이런 것도 가상 세계에서 예?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APT 공격이 이것도 공격이라고 하면 네. 공격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격 네. 방안이 있을 거고, 그죠? 네, 네. 그런 것들 어떤 형식으로 얘가 침투를 하는지 네, 네. 그거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일정 공격들은 뭐 외부의 어떤 별도의 USB 같은 저장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로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격들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내부의 사용자들이 웹서핑을 하면서 어떤 특정 악성 코드를 네. 다운로드 받는 형태 네. 혹은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격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이용한 소위 말하는 스피어 피싱 네. 공격이 가장 많은 형태를 이루는데요. 네. 중요한 점은 이 스피어 피싱 이메일 공격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첨부 파일에다가 어떤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그렇죠. 하는 방식이 네. 줄을 이뤘었고 그 유명했던 이제 RSA의 CQ ID 토큰이 해킹된 사건도 바로 엑셀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쭉 몇 년 동안 모니터링 해보는 결과 이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악성 코드 첨부 파일들을 사용자들이 자꾸 이제 주의를 하니까 네. 조심하고 잘 안 여니까 이메일 메시지 안에다가 악성 URL로 접속할 수 있도록 URL 메시지를 이메일 메시지 안에 심어 놓는 겁니다. 네네. 근데 보통 보안 장비들이 이메일 메시지 안에 있는 URL까지 검사할 수는 없거든요. 네. 첨부 파일은 검사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 보안 장비들을 우회해가는 그런 식의 스피어 피싱 공격이 굉장히 큰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코드 난독화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APT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차세대 공격 기법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코드 난독화,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렇고요. 영어로 하면 이제 오피스케이션이라고 하는 네. 건데, 코드 난독화는 사실 제가 여기 한 예를 들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함수 난독화 뭐 이런 기법도 있고 XOR 마스킹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 갖고 계신 백신 엔진이나 회사에 있는 IPS나 차세대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려진 어떤 형태의 패턴을 잡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만약에 화면을 보시면은 만약에 왼쪽에 있는 ABC라는 저 패턴이 악성 코드의 패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코드도요, 실행하면 ABC라는 결과값이 나오지만 똑같은 ABC를 도출시키는데 오른쪽처럼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디에도 ABC라는 패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지만 이 오른쪽 같은 방식으로 하면 네. 참 좀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패턴 매칭의 보안 시스템들이 일거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네네. 물론 이 이외에도 XOR 마스킹처럼 더 복잡한 형태의 코드 난독화들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간단한 형태의 코드 난독화도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요즘도 압축 파일 같은 거는 파일을 첨부 파일인지 잘 안 한다 그랬는데 네. 여기 보면 또 압축 파일 이용한 방식 이것도 네. 뭐 새로운 또 이것도 네. 약간 진보된 네. 공격 방식인가 보죠? 이제 첨부 파일들을 넣어서 이제 보내게 되면은 네. 일부 보안 시스템들이 그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니까 네네. 해커들이 이제 압축 파일로 악성 코드를 압축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압축 파일을 열어보지 않는 한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일부 한 번 압축된 파일을 또 풀어보는 솔루션들이 일부 나오니까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악성 코드를 C 파일로 한번 압축을 하고 네. 그걸 다시 RAR로 압축을 한번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압축을 시킵니다. 네. 그럼 사람이 풀지 않는 한 그건 이제 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방법들도 이제 많이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달콤한 어떤 그 영화라든지 어떤 미디어 파일 같은 걸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맞습니다. 하겠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그 기존의 어떤 보안 시스템들은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못한다는 하니까 지금 뭐 새로 이제 APT 관련 맞습니다. 솔루션이 나오는 것들. 예. 기존의 것들이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존 보안 시스템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제 패턴 매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known attack, 그러니까 네. 알려진 공격을 네.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 아시잖아요. 네네. 이제 총알을 하나 넣어서 돌려서 이제 돌아가면서 쏘는 건데 음. 바로 기존의 이 보안 위협을 기존 장비를 가지고 막으시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여러분들은 러시안 룰렛에 참여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보안 장비는 알려진 공격만을 막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한 본인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에서 어느 쪽에서 어느 회사가 크게 해킹이 됐다. 사고가 터졌다. 그럼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샘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샘플을 보안회사들이 얻어가면은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공격으로부터는 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 나오면 또 누군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네. 샘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러시안 룰렛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피해를 당해야만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패턴 매칭 방식의 가장 큰 맹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현재 우리나라 뭐 보안 시스템도 그렇고 거의 이런 패턴 매칭 방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 현재? 대부분이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위협에 되게 노출돼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2012년도 올해 그 가트너에서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보안 위협이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지만 단지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95% 이상의 그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이 네. 이미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는 걸로 어, 가트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시청자들 네, 여기 있는 회사에 네, 지금 뭐 95%도 네. 이미 감염돼 있다. 회사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요새는 이제 뭐 그게 가정집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이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파이어아이의 실제 어떤 그 솔루션을 봐야 될 텐데 먼저 저도 오늘지만 파이어아이가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여기 보면 파이어아이 있는데 네. 이게 벌써 언제 만들어진 회사고 누가 만들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입니까? 이게? 예, 예. 파이어아이라는 회사는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일단 APT 관련된 APT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차단하는 분야에서는 전 세계 넘버 원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고요. 200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한 가지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이제 아샤르 아지즈라는 미국 분이 저희 네. 창업자이자 CEO신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90년대부터 계속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가상화 기술을 개발하는 총괄 책임자로 계셨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가상화 기술을 진짜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전이 상당히 있었는데 사실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나 뭐 이럴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투자나 이 실제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많이 안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이 기술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트워킹 기술과 이 가상화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한번 보안 분야에 접목해보자 라고 해서 2004년도에 2004년도. 예, 요즘 만드신 가장 회사가. 핫한 이슈가 그건데, 그죠? 가상화, 네트워크, 보안. 맞습니다. 세 개를 다 그냥. 예, 그래서 만든 회사가 이제 파이어아이고요. 근데 이런 컨셉 자체가 기술에 대한 컨셉 자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창업한 지 한 1, 2년 후에 네. 미국 국무성, 국방성, 혹은 CIA 같은 회사들에서 CIA 같은 기관들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거죠. 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미국 네. 정부 차원에서. 네. 그러면서 그 투자 펀딩을 받으면서 실제 이 기술이 꽃피어나고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제가 2007년이나 8년 경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 이게 지사가 만들어진 건 언제부터?
한국 지사는 올해 초에 생겼는데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사실 2008년 말, 2009년 초 정도에 국내에서 이제 총판을 수행하던 회사를 통해서 네. 한국에 소개돼서 이미 한국에도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그렇습니까?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해외 쪽에도 뭐 많은 고객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고객들이 네. 있는지. 네. 저희가 너무나 수많은 글로벌하게 고객들이 있어서 다 언급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재밌는 거를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기술 기업들 중에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보안 제품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IPS, 방화벽, 그렇죠. 뭐 이런 어떤 L7 스위치 이런 다양한 보안군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파는 회사들. 네. 예를 들면 시스코, 네. 주니퍼, F5, 네. 뭐 네트워크에서 뭐 브로케이드,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본인들의 그런 어떤 장비나 솔루션 안 쓰고. DB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노운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파이어아이 제품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보안 제품으로 막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다들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페이스북도 쓰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트위터도 쓰고 계시고. 네. 자, 국내는 뭐 2008년부터 한 거니까 아직 뭐 이제 막 많이 알려주고 있는 단계겠네요, 지금요. 네,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이미 저희가 뭐 한 30-40군데 이상 레퍼런스가 확보가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게 APT가 우리가 이제 APT 솔루션이 지금 갖고 계신 솔루션이 어떤 식의 지금 기존 거하고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지션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네. 저희가 이제 그 보안의 위협이 이제 진화된 거를 보면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가 워낙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보안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1세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악성 코드 장비들은 이제 V3 같은 게 처음 나오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아주 단순한 형태의 패턴 매칭을 해서 잡아내는 그런 형태가 이제 1세대 바이러스였다라고 하면 저희가 2세대 바이러스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장비들은 실제로 그것들이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다른 쪽으로 전파가 되는 그러면서 어떤 불특정 다수의 PC를 좀비화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본넷을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형태를 탐지해내는 장비들이 2세대 악성코드 장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3세대라고 한다면은 실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샌드박스라는 게 이제 모래 상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보안 분야에서 샌드박스는 가상의 환경에서 어떤 코드를 실행시켜 봐서 그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샌드박스를 응용한 어떤 솔루션들이 3세대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세대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런 앞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서 이메일 혹은 파일 공유 그리고 APT 같은 것들을 막으면서 중요한 거는 3세대 장비의 한계가 뭐냐면 샌드박스를 하기 위해서는 성능의 제약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겠죠.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4세대 장비, 차세대 장비라고 한다면 샌드박스 형태의 분석을 모델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게 4세대 장비, 차세대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파이어아이 장비는 전 세계 유일하게 이런 차세대 악성코드 장비군에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장비라면 이거 장비들이 결국 다 클라우드화 됐다는 말이 내포되는 거네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어디서 뭐가 발생되면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대응이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그 솔루션 볼까요? 솔루션 어떤 건지. FireEye MPS, Malware Protection System. 이것이 솔루션 이름입니까? 네, 이제 MPS라는 이름이요. 저희 제품에 대한 패밀리 네임이고요. 이 MPS라는 패밀리 네임 안에
각기 다른 하드웨어가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을 해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뭐 어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악성 코드들을 차단을 하거나 뭐 CNC 접속을 탐지 차단하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저희가 웹 MPS다 네. 이렇게 부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MPS가 어플라이언스 개념? 네, 어플라이언스입니까?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군요. 예.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구간을 모니터링하는 장비가 웹 MPS가 되겠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메일 서버 앞단에 위치를 하게 돼서 이메일 서버로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모니터링해서 이메일의 첨부 파일 네. 혹은 이메일 메시지 안에 있는 URL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래서 네. 스피어 피싱을 막아주는 이런 장비가 이메일 MPS라고 네. 이제 부르는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부에 어떤 파일 공유 서버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 파일 공유 서버에 주기적으로 접속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파일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장비가 파일 MPS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맨 처음에 그 이제 파이어아이 회사 소개 장표 보니까 그때 특허가 15개 특허를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APT 관련돼 가지고 네. 뭐 그 특허 15개를 다 오늘 얘기해 줄 수 없겠지만 네. 대표적인 것도 그래도 이 파이어아이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것들. 네. 네. 저희가 이제 가장 경쟁사나 이런 쪽하고 차별되는 기술이 음. 이제 저희가 부르는 VXE, Virtual Execution Engine이라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상 실행 엔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 가상 실행 엔진이 가장 그 파이어아이를 솔루션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고 저희 특허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동작 방식을 보면요, 기존에 이제 분석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페이지 1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휴리스틱 엔진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네.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가 어원인데 우리가 대학 때 배운 경험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뭐 휴리스틱 뭐 이렇게 나가는 이게 AI에서 많이 나왔죠. 예. 제가 80년대 때 배웠던 건데. 아, 예. 오랜만에 만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험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 그래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회사들도 이런 휴리스틱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강하게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휴리스틱 엔진이 어떤 변종을 탐지해내는 엔진인데 이 휴리스틱 엔진을 강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 오탐이 너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실제 악성인 것도 잡아내지만 실제 악성이 아닌데 악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것들을 다 알럿을 띄우게 되면 사용자가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네. 이벤트 때문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든요. 보안 네네네. 장비가. 네. 근데 저희가 자체 개발한 휴리스틱 엔진을 저희는 1단계에서 아주 강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벤트를 그냥 띄워버리면 기존 보안 장비랑 다를 게 없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동작하는 휴리스틱 엔진으로 네. 가능한 한 많은 트래픽들을 잡아내고요. 네. 이거를 2단계로 넘기게 됩니다. 아, 2단계로 넘어가면은 네. 최대 한 장비 안에서 96개의 가상 머신이 병렬로 동시에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하나하나의 가상 머신은 사용자의 PC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동일한 윈도우 XP 뭐 서비스 팩 1, 2, 3, 윈도우 7, 그리고 거기에 뭐 오피스 2007, 2010, 서비스 팩 1, 2,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7, 8, 9,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와 똑같은 환경에서 그 파일을, 그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네. 전부 다 실행을 한번 해보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어떤 파일은 페이지 1에서 조금 이상해서 잡았는데 페이지 2에 갔더니 얘는 진짜 악성이다. 어떤 거는 페이지 1에서 많이 이상해서 잡았는데 실제 실행해 봤더니 별로 이상하지 않다. 네네. 이러면서 이 페이지 2라는 단계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오탐을 확연히 줄여주고 네. 아주 정확한 이벤트를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벤트들이 다시 장비 내에 있는 페이지 1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네. 동일한 공격이 또 다시 들어왔을 때는 또 이걸 가상 엔진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 1 단계에서 이벤트를 띄우고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러닝.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기능은 네. 요 밑에 이제 지구본 모양으로 네, 되어 여기 있는 왼쪽 상단에. 예, 네. NPC 네. 뭐 뒤에 다시 한 장이 나오긴 할 텐데요. 네. 예, 그 다음 장. 네네. 예.
이 NPC라는 게 이제 재밌는 저희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APT 용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장비가 이제 FireEye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FireEye 장비는 NPC라고 부르는 클라우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정부기관이 혹은 기업이 아주 심각한 APT 공격에 의해서 타격을 뭐 받았다. 네. 혹은 위협이 있었는데 뭐 넘어갔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발견한 어떤 APT에 대한 어떤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파이어의 장비에서 만약에 탐지가 됐다라면, 미국에 있는 파이어의 장비 탐지가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에 있는 내 장비에도 네. 그 패턴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경쟁사와 다른 측면은, 경쟁사들은 파일에 대한 분석 자체를 클라우드에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든 분석은 장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큰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APT를 막고자 하시는 건데, 사실은 분석을 클라우드에서 해버리면은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정보를 외부로 줘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분석은 장비 안에서 이루어지고, 네.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되는 건 거기에 대한 패턴 정보들만 공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아프리카가 되게, 이건 그냥 나온 거죠. 예, 그냥 그림입니다. 특별히 뭐. 네. 자, 아까 네. 그 되게 아키텍처가 상당히 네. 스마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창업자가 그 써내서 가상화 네. 총괄이어서 그런지 네. 가상화도 이거 되게 많이 잘 활용하신 것 같은데, 네. 저 궁금한 거는 이게 96개에 네. 이런 것도 실제로 돌려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이 어플라이언스에 큰 네. 오버헤드라든지 네. 이론은 되게 좋지만 네. 이게 돌리려고 몇 시간 걸리고 며칠 걸리고 막 버벅거리면 이건 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저 그게 궁금한데. 예. 그게 이제 VXE 특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4년에 파이어아이가 창업이 됐고, 사실은 저희 그 창업자가 가상화 기술을 연구한 거를 따지면은 그 훨씬 전부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거의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이 가상화를 시작한 이래, 그래서 회사 창업된 시간부터 따지면 한 4, 5년 동안은 저희도 한 동시에 10개 정도의 VM밖에는 네. 돌릴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0메가, 200메가 정도의 트래픽만을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회사가 이제 어떤 미국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매년 한 400%씩 성장을 하면서 네. 이런 어떤 투자 비용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이제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1GBps의 트래픽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구글에 이제 US 패턴트 서칭하는 네.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파이어아이로 서칭하시면 안 나오고 저희 파운더 이름이 아샤르 아지즈, 네. 그 사람 이름으로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은 요 특허에 관련된 PDF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파이어아이를 이제 설치 한번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네. 이제 대부분의 장비들이 아마 모니터링 방식, 그러니까 미러링을 받아서 뭐 그거를 그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정도로만, 그리고 탐지만 할 수 있는 아마 네. 그런 정도의 기능만을 제공을 할 텐데,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라인 중간에 인라인으로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혹은 탭을 이용해서 네. 아웃 오브 밴드 방식으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느 모드로 설치를 하셔도 각각 탐지만 하실 수도 있고 차단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방어한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인라인으로 뭐 방어를 하는 건 당연히 자기를 네. 지나가니까 차단을 하면 되고요. 아웃 오브 밴드로 방어를 하실 때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악성 세션이 탐지가 되면은 장비가 TCP 리셋이나 UDP 언리처블 메시지를 보내서 그 네. 세션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아, 이제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얘는 네트워크단에서 이걸 탐지하고 알럿을 띄워주고 차단은 해주지만 실제 PC에 감염된 거를 치료해주거나 이러는 기능은 없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저희가 탐지해낸 어떤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디테일한 로그를 이제 보내줍니다. 네. 보내주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안티바이러스 엔진에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유는 기존에 있던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하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APT 실제 차단 사례인데 실제 사례입니까 이게? 예. 해외 사례를 네. 제가 하나 가져왔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의 APT 공격이 이메일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그런 스피어 피싱성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해외 사례도요. 그 회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스피어 피싱 이메일이 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러니까 레주메 같은 거를 보내서 이제 보는 형식으로 이제 들어왔었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 회사도 굉장히 보안 장비를 여러 개 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 네. 회사였는데, 이게 뭐 정상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그냥 첨부 파일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안 장비도 탐지를 해내지를 못했고, 이거를 분석해서 이게 APT 공격이다라는 걸 탐지해내는데 거의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네. 뭐 좀 확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그 탐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는 네. 뭔가요? 네. 기존의 장비들이 탐지를 못한 이유는 이제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게 이제 패턴 매칭 장비들은 첫 번째로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메일 쪽을 모니터링을 못하는 기능, 그 장비들이 이메일 쪽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CNC, 그러니까 항상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감염시킨 다음에 이게 기존에 해커가 미리 만들어 놓은 CNC 서버를 이렇게 접속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CNC 서버를 뭐 해커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CNC 서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새로 만든 그런 도메인이나 그런 CNC IP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탐지를 네.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 장비들이 뚫리는, 네. 그래서 탐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Q&A 하기 전에 네. 지금 간단하게 한번 지금 하신 거 한번 브리핑 하는데 뭐 우리가 APT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알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정확히 모르는 분도 꽤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한번 좀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네. 주시죠. 네. 그래서 APT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회사의 소개도 받아보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 뭐 검토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그 크게 오해를 가지고 계신 건 두세 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많은 솔루션 회사들이 APT는 언노운이기 때문에 탐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그냥 다 저장해 놨다가 모든 트래픽을 뭐 한 달이면 한 달, 6달이면 뭐 2달이면 2달 뭐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이것들을 추적하시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이미 사고가 그렇죠. 나고 정보가 네. 빠진 다음에 하라는 거니까 뭐 그거는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네. 얘기고요. 또 APT의 특성이 사실 뭐 한 달, 2달을 텀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APT는 아주 장기간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6개월, 1년. 네. 예를 들면 오퍼레이션 오로라 구글을 아까 해킹 사례가 네. 최소 1년 이상 지속된 걸로 보거든요. 네. 시작은 2009년 6월에 됐는데 구글이 그걸 발견한 건 2009년 12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지속이 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장기간의 트래픽을 다 저장해 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탐지를 해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APT를 얘기하면서 APT는 뭐 너무 좀 새로운 개념이고 이거가 뭐 인재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분들, 그런 솔루션 회사들도 많은데, 앞서도 쭉 설명드렸다시피 이 APT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는 APT라는 말이 있지도 않을 때부터 이제 회사를 네. 만들어서 시작을 해왔고, 또 미국 포춘 100대 기업의 이제 대다수가 저희 고객으로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에 대해서 특히 미국 쪽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글로벌 레퍼런스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APT 솔루션을 놨는데 얘가 어떤 잘못 탐지를 해서 네. 얘가 잘못 탐지를 해서 잘못 차단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용자들이 되게 불평불만을 하고 내가 보안 담당자지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APT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회사가 이제 괴멸적인 수준으로 거의 이제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잠깐 안 되면 네. 그냥 욕 먹으면 되죠. 네네. 그냥 불평불만 들으면 되는데 APT 사고가 한번 나면 아무도 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 회사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작년에 이제 개인 정보가 엄청나게 유출된 어떤 회사 사례가 있었죠. 거기서 1차 판례가 나왔는데, 물론 항소를 하겠지만 1차 선고가 나왔는데 1인당 뭐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1인당 100만 원씩 주게 되면은 돈이 한 10조 이상이 되거든요. 네. 뭐 그거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우리나라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1차가 났구나, 이미 판결이. 네, 그래서 한번 뉴스 보시면 나올 텐데, 네. 물론 항소하면 그 떨어지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APT는 뭐 단순히 인터넷이 사용자가 한두 명이 인터넷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네. 탐지해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저희가 Q&A 시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설문도 하겠습니다.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참조하겠고, 오늘 지금 돌발 퀴즈도 준비하신 게 있는데 지금 퀴즈 한번 내주시죠. 네, 퀴즈 맞힌 분한테 저희가 네. 아까 5만 원 상당권 상품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네. 한번 내시죠. 네. 저희 아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기술의 이름을 영문과 한글로 네. 같이 얘기해 주시는 네.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네. 하고요. 네. 자, 아까 15가지 특허 중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있는 것 중 하나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장비, 그거의 이름 뭘까요? 세 글자죠, 그죠? 네. 세 글자. 네. 예, 답이 나왔네요. 네, 이주영님 답입니까? 예, 예. 네. 자, 이주영님 답이 뭐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예, 네. VXE 엔진이고요. 네네. 영어로. 그리고 네. 가상 실행 엔진, 가상화 실행 엔진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주영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CJ 상품권 5만원짜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퀴즈 하나 내주시죠. 하나만 더 네. 이제 못 맞추신 분들을 위해서 네. 내드리면은 저희 이제 MPS라는 그 프로덕이 있다라고, 패밀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실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네. 3개의 별도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인터넷을 탐지하고 이메일을 탐지하고 파일 서버를 탐지하는 네네네. 이 3개의 제품 이름을 네.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 두 번째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이름. 네, 제품 이름 3가지를. 네. 정답을 거기다 말해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가요? 여기다 뭐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네. 자, 이기철님,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예. 빠르기도 하시다, 이분. 그냥 준비된 듯이 이미 거의 문제를 예상했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제 빨리. 말이 끝나기 네. 전에 한 것 같은데. 자, 이기철님. 자, 정답 뭐죠? 네. 네.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는 웹 MPS, 네. 이메일을 모니터링하는 이메일 MPS, 네. 그리고 파일 MPS. 네. 이 3가지가 맞습니다. 네. 자, 이주영, 이기철님 두 분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CJ 상품권 5만원 보내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좋은 질문 한 분 저희가 또 한테 또 상품권 보여드리니까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미연님, 공격 유형 분석 업데이트가 업체마다 다르고 시점도 다른데 모든 패턴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업체마다 다르고 시점도 다르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네, 유미연님 좀 더, 정확하게 네, 이해를 유미연 좀 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류성민님, 모든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클라우드에 가장 취약한 것이 보안인데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내용을 보통 가시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네. 아니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를 가상화시키는 이제 뭐 서버 가상화 관련. 그래서 서버를 클라우드 쪽에 서비스를 올리는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부 사용자들의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파이어아이가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부 사용자들의 어떤 행위, 그래서 내부 사용자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만약에 서버 가상화가 돼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가져갈 수 있는 이점보다는 만약에 데스크탑 가상화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형태는 가상화를 가져가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내부는 그 PC가 돌아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더 이제 큰 취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VDI, 그러니까 버추얼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걸 하시게 되면은 그 앞단에 역시 파이어아이 장비가 놓이면서 그런 내부의 가상 데스크탑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예. JIN JIN WON W ON이요. ON이죠? 예. 네. .lee .le fireeye.com 예,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진원 부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드렸으니까요. 지금 질문에 답변 드리겠지만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그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님, 공공 쪽인데 요즘엔 여러 보안 툴을 함축한 UTM 장비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구축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이건 이제 보안 뭐 전체 컨셉에 대한 거를 좀 질문을 주셨는데 UTM이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좀 시장을 좀 강타하고 그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사실은 그 UTM이 뭐 어떤 대단한 없던 기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네. UTM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VPN이나 방화벽, IPS 같은 거를 이제 한 장비에 몰아놨기 때문에 네. 그 세 장비를 사서 장애 포인트가 이제 뭐 늘어나는 것도 줄이고 또 장비 세 대 사는 거 대신에 한 대를 사서 비용을 줄이는 네. 네트워크를 좀 단순화시키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네네. 전제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회사 규모가 만약에 500명 이상 넘어가는 좀 중형 이상의 이제 어떤 규모로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UTM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규모가 작을 때는 저 비용 효율적인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장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장애로 어떤 네트워크나 보안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대형 규모 이상에서는 UTM 장비가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윤철님, 요즘 APT 위협 대응은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으로 악성 코드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해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하는 게 관건인데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관련하여 특화된 기능이 있는지요?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를 뭐 분석을 해서 걔를 어떤 그래프화 시키고 어떤 DB화 시키고 이제 이런 장비가 아니고요. 사용자가 실제 하는 어떤 행위를 그대로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트래픽을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방법의 대표적인 게 예전 IPS의 휴리스틱 엔진 같은 거거든요. 어떤 스레스홀드를 정해놓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뭐 그 이상 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접속하지 않는 곳을 갑자기 접속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떤 관심 대상으로 분류를 해놓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인데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좀 너무 봐야 되는 폭도 넓어지고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저희 같은 방식은
실제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axonCode.com이라는 데를 접속을 했다. 그럼 axonCode.com에서 이게 실제 이름만 axonCode.com인지 아니면 실제는 정상적인 사이트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사용자가 그걸 접속해서 거기에 어떤 링크들을 클릭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순간 저희 장비가 중간에 있으면서 사용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자기도 그 링크를 클릭해보고 네. 거기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해보는 거거든요.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트래픽을 분석해서 하는 방식은 너무 좀 광범위하고 네. 어떤 오탐이나 네. 어떤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현재 방식은 이제 어떤 파이어아이 같은 유의 방식이 특화된 아주 타겟팅된 APT를 막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수열님, APT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행위 기반 탐지 기술이 대세인지요? MPC의 방식과 하울이나 안랩의 국산 솔루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위 기반 탐지 기술이 대세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세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유일한 답입니다. 네. 그 외에 사실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이제 세미나 할 때 좀 높으신 분들한테 세미나 할 때 예로 들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요. 상자를 3개 놓고 그 안에다가 한 군데만 선물을 넣어놓고 네. 어느 상자에 이제 선물이 들어있냐 맞춰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상자를 뭐 흔들어 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네. 하고 뭐 그럴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기존의 보안 장비가 그런 거예요. 네. 흔들어 보고 냄새 맡아보고. 근데 물론 뭐 선물이 냄새 나는 거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냄새도 안 나고 어떤 네. 무게도 없는 네. 그런 거라면 네. 상품권 같은 게 들어있다면 네. 그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네. 그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열어보면 되거든요. 네. 상자 3개를 열어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행위 기반 탐지 기술이라는 거는 실제 실행해보고 그러니까 동적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 실행을 해서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세라는 말보다는 저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국산 솔루션과의 차이점이라고 좀 물어본. 국산 솔루션은 사실은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네. 하울이나 안랩이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분야에서는 굉장히 네. 전 세계 어떤 회사랑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어떤 노은 어택에 대한 부분은 뭐 아주 훌륭하다고 저도 그래서 쓰고 있고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격의 유형들이 알려진 공격이 아니라 네.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안랩이나 하울이도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하울이가 올해 발표를 했고 안랩이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 솔루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어아이는 2004년부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뭐 2, 3년 뒤에 뭐 3, 4년 뒤에는 안랩이나 하울이가 파이어아이보다 좋은 장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현재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한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성능이나 분석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따라오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김수열님께서 또 질문하신 게 이메일 분석 시 탐지 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오히려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파이어아이 제품 중에서 관련 방안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네. 제가 잘 그렇게 이해를 말해요. 못했네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님, APT 방어의 취약 부분인 아웃바운드 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기술을 파이어아이에서는 완벽히 지원이 되는지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APT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상 그 생략한 것 중에 실제 APT 공격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보면은 실제 이제 악성 코드를 떨구게 되고 그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외부에 이제 해커가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하는 CNC 서버, 커맨드 네. 컨트롤 서버로 내부에서부터 이제 악성 코드가 커넥션을 만들어서 접속을 하게 되고 네. 접속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게 되면 이 CNC 서버에 앉아 있는 해커가 그 PC를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합니다. 아웃바운드 콜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이어아이도 초창기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네. 저희가 한 2009년도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아웃바운드 콜백을 차단하는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장비를 만약에 인라인으로 설치를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강상원님께서는 기존 APT 솔루션에 잘 알려진 외산 장비가 있는데 이와 비교해서 파이어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네. 기존의 APT 솔루션으로 잘 알려진 외산 장비는 사실 국내에서는 뭐 안타깝게 뭐 다른 장비가 더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월드와이드하게는 APT 솔루션은 이제 파이어가 가장 많이 네네. 알려진 장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차이점은 이 내부에서 APT를 동적으로 분석해서 행위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도 있게 알럿을 띄우는 이거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파이어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거를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것도 파이어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진호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1기가 이상은 탐지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요즘 대부분 큰 기업들은 1기가 이상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것도.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1기가 BPS입니다. 제가 고객들 만나서 1기가 BPS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들이 요즘 100기가가 나오는 시대에 1기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저희 VXE 아키텍처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PD님께서도 동일한 질문 주셨잖아요. 네네. 뭐 생각은 좋은데 이거 진짜 그렇죠. 도냐? 이게 되냐? 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실행해 본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럼요. 그 네. 성능의 임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1GBps를 처리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네. 일입니다. 그래서 1GBps를 저희가 구현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요. 현재는 1GBps라서 현재는 만약에 분석을 해야 된다면 중간에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둬서 여러 대 파이어의 장비를 병렬로 놓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10GBps를 지원하는 장비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창곤님, 모바일 클라우드가 발전해가면서 APT 공격 대상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은 이런 공격에서 무방비인데 이럴 때 이런 피해를 최소화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을지요? 이제 파이어아이 같은 것도 이제 기업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대비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네. 아주 윈도우즈 업데이트, 안티바이러스 업데이트만 네. 아주 빨리 제때 하셔도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KT든 SK든 네. 이런 여러 회사나 국가기관들이 네. 이런 파이어아이 같은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경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를 이룬다면 국가 정책과 네. 개인의 네. 주의 이런 게 시너지를 이룬다면은 좀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배민규님, 파이어아이와 같은 전문적인 솔루션 이외에 APT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툴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PT 공격을 본인이 어떤 탐지를 하기는 이제 뭐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뭐 그러니까 좀 간단한 방법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뭐 그 윈도우 작업 관리자에서 알려지지 않은 네. 어떤 그 프로세스가 추가되는 것들, 내 프로세스가 어떤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그냥 무료 툴들 중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알럿들을 띄워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레지스트리에 어떤 것들이 건드려진다든지 내가 네.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뭐 윈도우상에서 커맨드 창을 띄워서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어떤 아웃바운드로 커넥션이 열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절대로 이제 파일 공유 사이트나 뭐 유틸리티 공유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네. 어떤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신다든지 또 툴바, 애드웨어 이런 걸 설치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님, VXE가 지원하는 OS는 다양한지요? 리눅스도 지원을 하는지요? 현재는 윈도우 XP와 윈도우 7을 서비스 팩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윈도우 8을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iOS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네. 내년 상반기에. 네.
현재 리눅스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네. 자, 이도현님, 디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단한 APT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따로 APT를 구축을 해야 하는지 장비도 비쌀 텐데 속도를 위해 이중화가 필요할죠. 네. 디도스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디도스와 APT는 아주 성격이 다른 그렇죠. 공격입니다. 그래서 디도스는 단순히 서비스를 순간적으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런 공격이라고 한다면 APT는 절대 그러니까 디도스는 뭐 시끄럽게 광고하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나 지금 너 공격한다 이러고서 막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APT는 그게 아니라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장기간에 거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스폰지에 스며들듯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도스를 운영하고 계신 게 APT를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해신 것 같고요. 네. 때문에 APT를 막으셔야 된다면 별도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종희께서는 이런 그 행위 기반 탐지 분석 장비를 성능이나 이런 걸 기능 평가할 때 기준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좀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앞에 질문은 이제 행위 분석 장비가 파이어아이 장비뿐이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 어떤 세월을 가지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거는 파이어아이 그리고 이만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파이어아이 뿐이고요, 현재는. 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행위 기반 탐지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은 이게 언론이나 APT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공격 쪽에 강한 회사들은 와가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샘플 한 100개 가져올 테니까 네. 이 샘플 돌려가지고 네. 탐지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일견 뭐 공정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샘플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죠.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건 얼마든지 사전 튜닝을 통해서 탐지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APT 장비는 그런 식의 어떤 어프로치는 좋지가 않고요. 네. 반드시 이거는 실제 망에서 네.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면은 동일한 실제 망 구간에 검토하시는 장비 뭐 두세 개 정도를 동시에 걸어놓고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네.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많이 해보셨겠네, 필드에서. 저희가 판매된 전 세계 판매된 제품 중에 95% 이상이 전부 다 그렇게 필드 테스트 후에 고객이 구매하신 제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만 좀 제일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만 골라주시죠. 예, 아까 아웃바운드 콜백을 차단하는 거에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던 분이 분이 누구시더라? 잠깐만 있어봐요. 제가 성함을 안 적었는데 잠깐만요. 네. 예, 네, 김종환님이죠? 네. 네, 김종환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종환님은 스태프한테 이메일과 주소, 핸드폰 번호 주시면 저희가 CJ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김종환님, 좋은 질문자로 채택됐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친 걸로 하죠. 네. 예, 그래서 보안에 대한 것은 물론 보안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이제 뭐 디도스라든지 낙이라든지 기존에 많이 회자됐던 그런 보안 솔루션들은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도입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은 APT는 저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는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그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고려하시고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네. 하는 게 바로 APT라는 공격이고 그거에 대한 방어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신 이진원 부장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